2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보면요, 수원지방법원 관내 물건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 타경에 18,713호 강제경매 사건인데,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 토지만 경매 나왔다. 자, 사진을 보시죠. 사진 보시게 되면요, 뭐 전원주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요, 건물이 그럴듯하게 생겼잖아요. 로드뷰를 한번 볼까요? 로드뷰를 보게 되면요, 이게 쭉 줄여가지고, 현재 본건의 대문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본건 건물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변에서 안으로 이제 쑥 들어가겠죠. 그죠? 쭉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건물은 괜찮아요. 봐가지고. 괜찮은데, 이거 땅만 경매 나와버렸어, 땅만. 땅만 덜렁해서 경매가 나온 사건이더라.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기에는 또 토지만 경매 나왔다고 그러니까, 토지만 경매 나왔잖아요. 그죠? 토지에서 토지 면적이 136.43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니까, 기일 현황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일 현황란을 보시니까 3,000메가 길래에서 누가 5명이 응찰하셨네요 해가지고 2억 3,560만 원을 쏘셨다가 이거 이분들의 불허가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또 이제 다시 경매가 진행돼 가지고 또 이제 2명이 응찰하셨는데 2억 2,300이지 않습니까? 이분 허가가 났는데 대금 납부는 안 하셨네요. 또 이제 다시 이제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3,000메가 길인가요? 이게 재경매 같은 경우는 최대 매각 금액의 저감 없이 여기 그대로 최저 가격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김모 씨라는 분이 1억 7,321만 2,200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게 1차 감정 가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약 3억 3,180만 원이란 말이죠. 3억 3천만 원짜리를 1억 7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 이게 한 절반 선에서 낙찰 받았다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거, 물건, 건물 있지 않습니까? 법정 이상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 그걸 떠나가지고요. 성립 안 된다 그러면은, 거의간 성립이 잘 안 돼요. 왜냐면 대법원 98-43601로 판결이 있거든요. 그 법정 이상권 강의할 때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 판결에 의하면은 어지간한 이제 법정 이상권 성립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그래 성립 안 되는구나. 알았어 봐가지고 근데 건물이 한마디로 건물 형태가 밀끔하게 생기고 잘 생겼거든요. 그럼 들어가는 거죠.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도 아마 제가 그전에 제가 네이버 카페 제가 운영하는 건강한 부자 클럽에서 경매 박사 방송할 적에 이런 것도 많이 비유해서 말씀드렸어요. 지상에, 이것도 아마 우리가 여기 채널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봉본이 있습니다. 분묘. 분묘가 있으면 분묘 기지권 해가 어쩌고 하면, 분묘 기지권 성립 요건하고 막 따지고, 장사에 관한 법률 제 몇 조에 의해서 분묘 해당 공고를 하고 어쩌고. 그거 쓸데없이 말을 공부해봐가지고, 가뜩이나 복잡한 세상인데? 맞죠, 그죠? 그거 공부해가지고 경매 학원 강사하시려고요? 경매학원 강사해봤자 돈 안 됩니다. 경매학원 운영해가 돈이 안 되니까 학원 원생들 대상으로 해서 공동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주머니 돈이 없으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물론 경매학원 전부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괜히 이런 식으로 하면 왜 저 전국에 있는 말이죠. 순수한 경매학원들 왜 매도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일부 극소수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그런 걸 제가 저희 카페 회원들한테 제보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버가 분묘니까 분묘 기지권 이렇게 나오거든요. 분묘 기지권 성립 조건 3가지가 있잖아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분묘를 설치한 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야밤에 조상의 묘를 설치했는데 그것도 봉본이 있어야 됩니다. 봉본이 표시돼야 돼요. 이 봉본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의 공시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평장 있잖아요. 그죠? 밑에, 땅 밑에만 시신을 매장을 하고 이게 봉본이 없어. 그러면 공시하는 효력이 없기는 분묘 기지권 성립 안 돼요. 분묘 기지권 성립보다 이게 봉본이다. 봉본, 그죠? 근데, 아이고, 어느 날 태풍이 와가지고,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갑자기 봉본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분묘 기지권 성립됐는데, 봉본이 없어졌어요. 그럼 공시, 효과인 봉본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분묘 기지권 성립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게 법정 이상권 있잖아요. 지상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보니까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근데, 아이고, 이번엔 태풍이 와가지고, 와라라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건물은 하나도 없고 땅만 있네? 그럼, 야, 이 건물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법정 이상권이라는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이건 상실 안 합니다. 그때 뭐다, 나중에 다시, 나는 당신 땅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시 옛날 건물하고 뭐 똑같이 하는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점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근데 제가 분묘기지권 요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니까, 임야가 경매 나왔다 하더라. 그럼 뭐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 뭐 어쩌고 성립 요건 이제 하던지 모르겠어요. 다 까먹어버렸어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조상묘를 설치해가지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수호한 경우, 또는, 마지막에 있네요. 내 땅 위에 조상묘가 있는데 내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면서 분묘를 철거, 이장한다는 그런 특약이 없을 경우는 뭐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럼 그래 하는 거지 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이게 어떤 게 중요한 건지 그걸 우리가 항상 신경 써서 뭐냐면요. 우리가 경매 청부지를 보고 나름대로 경매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런 식의 이론적으로 막 따져가지고 말해 성립 요건이 어쩌고 막 그걸 따지기 위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돈 벌기 위한 거지. 항상 우리는 이게 자꾸 뭐 제가 돈 하면요. 설마 저건 완전 돈독이 저 돈독 안 올랐어요. 근데 주변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니까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보니까 이상하게 제가 그전에도 다른 영상에서도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왼쪽 어깨거든요. 왼쪽이 가려워. 그럼 왼쪽을 끌어야 되죠. 그죠? 왼쪽 안 끌고 어디 끌는데 오른쪽을 끌고. 푹 끌면 오른쪽 어깨 뭐가 납니까? 피봐버리잖아요. 이런 형상을 많이 보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있다 그러면 뭐냐. 제가 만약에 접근한다면 어떡한다더라고요. 분명히 형상을 보는 거죠. 꼬라지를 보는 거죠. 호화분묘가 있다 그러면 1차 결에 들어가 버려야 괜찮아요. 호화분묘 있잖아요. 봐가지고, 이 봉분 옆에다 막 담 쌓고 말이지. 완전 축구장 잔디보다 더 그냥 이쁘게 해놓고 말이지. 상석과 비석 막 비가 번쩍하게 해놨어요. 막. 진입로도 아주 깔끔하게 했어. 1차 결에 나왔으면 그게 들어가버려요. 그죠? 왜? 나중에 받아가 대팔면 되지. 그거 뭐 내가 뭐 분명히 지금 성립 요건을 알아가지고 내가 뭐 변호사입니까? 그거 알 필요 뭐 있어요? 봐가지고. 장사에 관한 법률 제 몇 종가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저는 어떻게 답변드린다? 몰라요. 그런데 모르니까 제가. 그런 거 제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일단 이건 이제 분묘기지권은 돌아가신 분들과 관련된 것인데, 이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 그러니까 법정이상권과 관련된 것은 산자들이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더라도 건물이 멀끔하게 생겼다는 거죠? 멀끔하게 생겼는데, 단지 법리적으로 법정이상권이라는 권리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건물 부숴라. 이것은 파괴적인 경제활동이죠. 그래서 일단 그런 측면에 있어서 내가 일단 이런 물건을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어떤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내가 당신은 말이지 내 땅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 법정이 상권 권리가 없어. 그래서 내가 상대방보다 좀 더 우위에 정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죠? 알면서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고, 일단 봐가지고 이 건도 보니까 이제 토지만 매각을 해가지고 토지가 이제 잠깐만요. 이게 1억 7,300만 원에서 낙찰됐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경기도 화성시 향나무 바란리 59-3입니다. 바란리 59-3. 요거 이제 건물이 경매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물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이것도 사건 번호를 제가 화면 확대해 드릴게요. 수원지방법원 2016 타경에 12,181호. 저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낙찰된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기존에, 글쎄요, 다른 채널 보니까 현재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이 돼가지고 막 추천 물건에도 확 설명했더라고요. 하기서 오늘도 제가 아까 수원지방법원 지분 경매 물건 안 했습니까? 그래서 현재 영상물을 제작을 해놨어요. 해나가자 내일이나 모레쯤에 채널에 이제 오픈될 겁니다. 오픈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 또 오픈돼 버린다 그러면 이거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최소한도 2차 매각일이 보니까 12월 22일입니다. 12월 22일 날인데 아마 최소한도 30명 이상 들어오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번호 제가 좀 이따 오픈해 드릴 테니까. 여기 또 밑에 보시니까 말이죠. 이제 건물이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건물이 경매가 됐는데요. 1차 감정가 4억 4,2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나머지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 건물에 부부가 살고 있어요. 부부가 살고 있는데 부인, 이분. 그러니까 만약에 A와 B가 부부다 그러면 A가 남편이다, B가 부인이다 그러면 이 나머지 부인입니다. 부인. 이분이 들어오셔가지고 2억 3,200만 원에 그냥 낙찰 받고 이제 대금 납부도 이제 기한 후에 납부를 하신 건데요. 뭐 어떤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자, 내려가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가처분 해가지고 여기 아까 저 토지 낙찰 받으신 분이잖아요. 여기 인수 나와 있거든요.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입니다. 이분이 아까 1억 7,321만 2천 원에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서 강제경매는 아마 다른 제3자가 강제경매 신청한 것 같습니다. 하니까 이 건물의 그 소유자였던 사람들, 이게 보시게 되면 아마 이게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소유권 해가지고, 잠깐만요. 등기부등본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있나 모르겠네. 뭡니까? 대문 옆에 붙어 있는, 뭐죠? 뭐라 합니까? 이름 붙어 있는 거. 명패라고 합니까? 명패? 명패 보면, 나모시 이분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소유자가 최모씨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것도 현재 제가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또 보시게 되면 등기부등본상에 이제 가처분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이분이 건물 낙찰을 받았단 말이지. 따라서 건물 철거하고 명도 인도, 토지 인도 청구권이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요.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건물이 이제 강제 경매는 다른 제3자가 경매 신청을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일단 요건 관련해서 제가 등기부등본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릴게요. 등기부등본입니다. 이게 건물 등기부등본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장남면 바란리의 소재하는 건물이고요. 모두 조금 전에 보셨던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건물에 대해서 이렇듯이 최모 씨 앞으로 이제 보존 등기됐다. 우리는 이것 한번 보입시다. 가처분을 토지 낙찰 받으신 분이 가처분을 하셨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건물이 그전에 등기가 안 됐던 모양이라. 등기 안 되는데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이 지상 건물이 법정 이상권이라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이랬을 적에는요, 토지 낙찰자는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를 하고, 어떤 가처분, 이런 식으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이에요. 그거 하고 이 가처분 등기 촉탁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 소유자에 대한 어떤 이 보존 대위에 의한 일종 보존 등기겠지요. 촉탁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이러다 보니까 날짜가 같잖아요. 2016년 2월 19일 날 등기됐죠. 이것도 2016년 언제입니까? 2월 19일 날 등기된 거 아닙니까? 그죠? 가처분도 보니까 가처분 신청엔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것 같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제3자가 경매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니까, 요 소유권 이전인데 경매인데 나무옷인데요. 주소지가 향남읍 바란서로 45번 길 20이에요. 이게 본건입니다. 본건 경매부동산에 이제, 집원 주소가 아닌 도로명 주소가 바란서로 45번 길 20이에요. 바란서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죠. 바란서로 45번 길 20. 바란서로 확대해 볼게요. 경기도 화성시 바란서로 45번 길 20이잖아요. 이게 본인 여기 살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토지는 여전히 A로 되어 있고요. 이 건물은 B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나중에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A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땅을 매입을 하는데 따른 이 취득가격이 한 1억 7,300, 한 2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2억 정도 자기가 땅에 소위 투자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B라는 사람이 아무런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이 땅을 그냥 무상으로 쓴다.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A, B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유권이 나름대로 교통 정리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뭐냐면요, 이게 이제 요건 지금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게 이런 지분 물건에 이것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한번 입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입찰 들어가시는데 낙찰을 안 받는 방법은 내가 딱 요거 정보지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낙찰을 안 받는다 이거죠. 738 낙찰 안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738 86 누구는 낙찰 못 받아서 안달 박달인데 입찰 들어가기 전에 아우 이 낙찰 받으면 안 되는데 이겁니다. 이 사건인데 보면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지분이 9.07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한 18평 정도는 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24평형이랍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이죠. 오늘 11월 19일이잖아요. 근데 1차 매각 기일 날 1억 8,700인데 유찰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2차 매각 기일이 12월 22일이거든요. 1억 39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현재 24평형이 말이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국토교통부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요. 이 아파트 이름 여기 보니까 수원 원천 2단지 주공 아파트가 아니고 원천 레이크 파크 원천동입니다. 원천 레이크 파크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이 59.99 제곱미터입니다. 이게 통칭 이제 24평형으로 불려지거든요. 요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셔야 되니까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5억 6,500짜리가 있고 5억 7,500짜리가 있고 5억 8,800짜리 이게 언제냐니까 2021년 9월달하고 10월달에 실제 거래된 사례라니까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요건 같은 게 전부 다 18층, 17층, 뭐 7층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층수가 비율은 이제 중층 이상인데 하나 딱 걸리는 게 뭐냐면 3억 3천만 원에 거래된 게 하나 있더라고. 요거 보니까 청소 1층이더라고. 너무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1층이라 가지고 그는 2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입찰 들어가신다고 하면 요 정도만 알아보시고. 근데 3억 3천만 원이라 그러면요, 이거 곱하기 2분의 1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1억 6,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3억 3천만 원을 매매가로 본다 할지라도 1억 6,500만 원이 2분의 1에 대한 가치가 1억 6,500이잖아요. 근본은 1억 3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입찰 들어가시는데 떨어지는 방법 딱 있어요. 두 가지. 하나 어떻게 한다. 1억 3천 90만 원 써요. 100% 떨어져 버려요. 100% 떨어진다니. 근데 만약에 낙찰 되면 어떻게 해요? 좋지요. 봐가지고 3억 3천만 원 아니고 5억 아까 제가 유튜브 상에서 제가 영상물에 제작할 때는 5억 6천만 원을 매매 가격을 본다 이거죠. 그죠? 근데 제가 뭐 이거 예를 들어 5억 원을 매매 가격을 본다 할지라도 반뚝 잘라보면 2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2억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은 말이지 1억 3천만 원에 가져가면 내가 안전자리에서 얼마 1억 2천만 원 벌잖아요. 경매 이렇게 해서 이 수익 이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그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은 여러분들 더 잘 아시잖아요. 그죠? 더 잘 아신다는 거. 또 두 번째 뭐 봐가지고 에이 해가지고 확 질러버려. 한 5억 질러버리고. 그래서 입찰 보증금 해가지고 입찰 보증금이 이게 뭐 1,300인데, 뭐, 일찰 보증금 해가 한 돈 100만 원 집어넣어버려요. 입찰 보증금 모자라다니까 떨어지는 거지, 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니까, 우리가 경매 공부만 드립다는 거하고요, 실제 경매 법정 가가지고요, 내가 입찰표를 한번 써보는 거, 써는 것도 그냥, 일반 학원 같은 경우는 뭡니까? 경매 법정 가가서 입찰표를 얻어가지고 학원 강의실에서 막 쏩니다. 그거 필요가 없고, 실제 경매 법정에서 써요. 그러고 나서 입찰, 보증금 봉투하고 입찰표를 입찰 봉투 있잖아요.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 상태에서 앞으로 경매법정 앞에 보면 저 집행관하고 집행관 보조들 앉아 있거든요. 이 양반들은 특히 집행관들한테 입찰 봉투를 내면은 집행관이 그 간인에 도장을 찍어서 1년 번호를 부여를 해줍니다. 하면서 맨 위에 입찰 봉투 위에 보면 입찰자용 수취증이 있습니다. 그거 찍 찢어가지고 입찰한 사람들 주거든요. 그거까지 받아와요. 그리고 나서 내가 입찰한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개찰을 한단 말이죠. 이랬을 때 과연 몇 명이 들었으며 1등으로 누가 얼마를 제시했으면 나는 근데 맨 꼬레비를 썼으니까 낙찰받을 확률도 없고 아니면 1억 3,090만 원 쓰고 뒤에 이제 저 입찰 보증금 봉투 안에 돈 안 넣어도 상관없지 뭐 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이게 훨씬 더 입찰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니까요. 제가 몇 년 전에 경매법정 가보니까 이분 완전히 생초점 모양이더라고. 입찰표 쓰는데 경매법정 안에 보면 우리 투표할 때 기표하는 것처럼 커튼 치고 하는 데 있어요. 근데 어떤 양반들 보면 봄철, 여름철 되면 더우니까 밖에 나와서 차량 본네트 위에도 막 쏘고 그러거든요. 어떤 양반 보면 막 손을 벌벌 떨더라. 누가 잡아먹는지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거 사전에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니까 해가지고, 최저 가격을 썼는데, 아이고야, 낙찰된다면 되면 좋지, 뭐, 봐가지고, 언제까지 여러분들 경매 공부만 하실 겁니까? 예? 죽을 때까지 경매 공부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죽기 전에, 이 아름다운 지구라는 별을 떠나기 전에, 어쨌든 경매 투자를 통해서 돈 맛은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맛이나 보고 가야지 뭔가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이야기할 거리가 되는 것이지. 또 쓸데없는 말씀들 하십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유튜브 방송, 제가 그 전에 네이버 카페에서 방송할 때 상당히 참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유튜브라고 해서 그냥 뭐, 고지고대로, 이렇게, 저는 그렇게 싫습니다.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방송 스타일에 대해서 싫으신 분들은 그냥 안 보셔도 되고요. 제가 뭐, 제 영상물 봐달라고 제가 구글을 안 하려 합니다. 제가 뭐 하려고 구글 합니까? 그죠? 잠깐만요. 지금 현재 채팅창에 뭐 어떤 질문들이 막 들어와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질문은요, 우리 여기 카페를 이용하십시오. 카페 Q&A 방에다 질문 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답변을 드릴 사안이라면은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또 효율적이지 않느냐. 막 채팅창에다 질문 주시고 이게 답변하고 뭐 이게 막 시간이 1시간이라는 것이 저는 상당히 압축적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그냥 뭐 경매 정보지 봤다가 채팅창 봤다가 왔다 갔다 하면 제 자신이 그냥 엇갈려 버린다고. 그럼 여러분들만 이렇게 일단 피해를 보신단 말이죠. 그죠?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요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매매 가격이 뭐 한 5, 6천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날짜에 아마 특별한 뭐 변수가 있지 않는 한은 낙찰되지 않겠느냐. 신용보증기금에서 5,900만 원, 6천만 원 받으려고 경매 신청했어요. 6천만 원 받으려고 경매 신청하였는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아이고, 9시가 너무 그렇네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도 지분경매인데 건전한권에 떡 버티고 앉아있잖아요. 이거 괜찮아. 안전빵입니다. 일단 이렇듯이 맨 앞에 저당권에 떡 하나 설정되어 있으면 대단히 이게 우리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호 세력입니다. 동맹입니다. 혈맹입니다. 혈맹. 이 양반들이 말이야. 나중에 저당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지거든요. 변경 등기 이루어지고 나서 이분들이 나중에 또다시 타 지분을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나는 내가 낙찰받은 상태에서 나는 지분권자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 방모시 요 지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듯이 막 보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계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5억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2분의 1 지분인데 뭐 5억 6천만 원을 매매금액으로 본다 할지라도 얼마입니까? 그러면 2억 8천만 원인가요? 2분의 1 지분에 대한 가치가 2억 8천만 원, 이게 한 5억 정도 된다? 그럼 내가 만약에 당사자라고 하면 이게 가치가 2억 8천만 원 하는데 이거 5억짜리 이것 때문에 경매를 취하를 시켰는데 저는 그냥 만세 불러버리겠습니다. 한마디로 5억짜리를 2억 8천만 원 통 털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당신들은 받아간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이제 아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경매 취하의 가능성은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분경매 같은 경우 항상 어떻게 타지분권자가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할 여지는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분권자의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가 제출했나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공유자는 우선 매수 신고서는 제출 안 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 안 했다 손치더라도 매각기일 당일날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는 할 수 있거든요. 행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선도 보시고요. 또 사건이 더 많은데 이건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더 이상 이제 같이 본 나머지 또 몇 건 더 있는데 이건 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또 강좌를 연이어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좀 짜증내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전 경매 후순위 가처분 교재는요, 교재 내용도 보면 요거는 집합 건물 빌라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보면 이제 일반 단독 건물인데요. 뭐 이미 지금 기존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3회를 쳐가지고 가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그 건물 철거 가처분.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빌라인데 만약에 101호가 가처분에 들어왔다. 건물도 경매에 넘었고요. 이랬을 때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 집합건물법 제7조에 의한 토지 소유자의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1번 타자로 시가로 사가라. 아니면 두 번째, 아니면 당신 땅 집은 얼마 나한테 조금 싸게 팔아라. 근데 1번, 2번 전부 다 토지 소유자가 협상을 안 해요. 안 한대. 몰라. 그럼 알았어. 그럼 우린 맨 마지막으로 뭘 한다? 가등기하고 전세금 막 설정해 놔버려. 그래서 여러분들 경매 정보지 보시게 되면 엉뚱하게 가등기가 탁탁 설정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분명히 이제 작업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 비상대책으로서 처음부터 막 가등기 빡 해가 막 상대방 하는 것보다는 나는 충분히 상대방한테 어떤 그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서 노 하니까 뭐 알았다 이게 가등기 해버리고 네 마음대로 해버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아가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여기도 보면 이제 5번의 후순위 가처분, 이건 이제 경기도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단독주택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예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쭉쭉 넘어갑니다. 진도 빨리 지나가지요. 빨리 넘어가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언제입니까? 이제 11월 22일이네요. 2021년 11월 22일 날 월요일 날에는 말이죠. 우리 교재 54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상해 인수 권리 사례 분석. 이건 제가 아주 가볍게 타치를 해드립니다. 인수하는 임차인 해소안 해서 임차인이 있는데 부동산 상해 권리자 대표 주자가 뭡니까? 임차인 있죠. 그 다음에 유치권이 있죠. 또 뭡니까? 법정 지상권이 있죠. 이렇게 임차인은 그래도 그나마 전입신고한다든지 아니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흔적은 남는데, 유치권이라든지 법정 지상권 같은 경우는요, 그 내막을 내고 천천히 들여다보고 내가 알아야지만 이게 유치권이 진짜냐 가짜냐, 진짜 같으면 확, 가짜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이죠. 2021년 11월 22일 날에는 말이죠. 우리 교재 생생경매 54페이지 6번의 부동산상의 권리 인수 사례 분석 그 이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도록 하고요. 열공하십시오. 돈 버시려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한테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상 안종인의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보다 양질의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Action.